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설계 배현순입니다. 오늘 시간은 제5장 자기계발 능력, 강점을 찾아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능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나의 강점, 지능을 살펴본다. 또한 단점이나 취약점보다는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직업 선택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강점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성취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찾아본다. 이러한 재능과 강점은 자기 개발의 기초 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재능,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약간 자존감이 약해서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했었거든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떤 것을 갖다가 재능이라고 할까? 먼저 두려움보다는 좀 나를 살펴보는 또 이해하는 부분들로 이 시간이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재능은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재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창시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 어, 이 프로젝트 제로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주로 언어적 지능과 논리적 수학적 지능을 내용으로 한 IQ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8가지 지능 MQ가 있다. IQ가 아닌 MQ가 있다. 이래서 8가지다 보니까 다중지능이라는 부분들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독립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IQ 하면 두 가지잖아요. 언어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에 대한 IQ인데 저는 IQ 검사를 한 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Q가 높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IQ가 높으신 분들을 제가 부러워해요. 조금 노력을 덜 해도 뭔가가 성적이나 이런 게 막 좋잖아요. 영향력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부분,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나의 재능 다중지능 이론에는 8가지는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 지각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내적 성찰지능,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과학지능 등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드너요. 이 가드너의 첫 번째 이제 언어 지능이 나오는데요. 음, 언어 지능에는 운, 언어, 의미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과 발이 있어요. 단어지요. 한 단어씩인데 말, 발 이랬을 때 말의 미음과 발 해서 비읍의 부분이
음운을 통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전달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 요게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문은 말과 글, 말하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어문, 할 수 있는지, 의미, 그 말의 전달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언어 지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지능이 높으면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며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이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인, 소설가, 연설가, 정치가, 변호사, 기자, 방송인 등의 높은 지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섹스피어나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을 잘 하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말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건 글로 쓰는 건 더 어려워요. 글로 쓰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소설가나 시인 이런 것들이 많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의 언어 지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논리수학 지능은 논리수학 지능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 체계를 잘 알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 그대로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수학이나 과학, 사회 현상 등의 여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래서 법칙을 발견하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수학 잘 하셨나요? 과학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네요. 음,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격리 업무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한 숫자 정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학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회계사,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말할 수 있고 여기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인슈타인과 갈릴레이 등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간 지각 지능이에요. 세 번째, 공간 지각 지능. 여기에서는 선과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시각적 공간 체계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이렇게 공간 지각을 해서 도면을 만들기도 하고 막 배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배치하는 사람 또 여러 각도에서 시각화하거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잘 찾는 것 여러분 길 잘 찾으시나요? 어, 그리고 공간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으로 조종사, 항해사, 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 등에서 이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피카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건지는 이해가 가시죠? 어, 네. 그 다음으로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 신체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거겠죠. 동작과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 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감응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감흥 능력이라는 건 우리 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거나 어떤 걸 할 때 내가 나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수용적 반사 같은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체화로 반사적인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신체적인 반사작용 이런 부분. 그래서 촉감과 관련된 능력, 조절, 균형, 기민성, 힘, 유연성, 속도가 포함됩니다. 이 지능에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고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를 자기의 아이디어나 느낌대로 표현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요즘에 뭐 BTS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가, 기술가, 운동선수 등을 가지고 있는 소질로 마서 그레이엄과 타이거 우즈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지능입니다. 음악적 형태를 지각하고 변별하며 변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지능에는 악곡의 리듬, 음의 고저, 즉 멜로디, 그 음색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된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음악과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름다운 소리를 창조해내는 재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작곡가, 연주가, 성악가, 지휘자, 음악 평론가 등에서 이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토벤, 카란, 파바로티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제가 자꾸 빈약해지는 느낌인 거 저만 느끼나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낳았을 때, 딸을 태교할 때 이제 사무실에서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박치예요, 박치. 자꾸 긴장감이 막 돌고,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박치고 노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그랬을 때, 어,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절대음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만약에 이제 버스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어떤 음으로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 지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해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태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귀에 아주 그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음악에 대해서 노래는 못하더라도 악기 하나는 다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음악 지능은 어떠신지요? 아, 다음으로는 내적 성찰 지능입니다. 내적 성찰 지능에는 자기 자신을 알고 느끼며 자기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고 그러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기분, 의도, 동기, 기질, 욕구에 대한 의식, 자기교시, 자기 이해, 자기 존중의 능력이 포함된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지, 내 감정이 어떻지, 화가 났을 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조금 더 발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난 기질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은 거죠. 철학자, 작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철학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또 심리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그래서 여기에 인물로는 버지니아 울프, 프로이드
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러분이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 프로이드 심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심리학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네, 그래서 내적 성찰 지능이다. 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그리고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는 교사, 정치가, 상담 전문가, 치료사, 사업가 등에게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셜리번이나 간디, 링컨, 김구 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속인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을 막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대인관계 능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꿰뚫으려고 안 해요. 왜? 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분의 에, 특성, 그걸 저는 우주라고 얘기하거든. 그분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담자의 우주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거를 덧붙여서 해석하려고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우리가 먼저 상담사라고 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관계를 잘 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상담에 입각해서 임상 장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상담사로서의 그런 자질, 어,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혀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다. 아, 그걸 어떻게 보면 또 키우는 거죠. 음, 그래서 처음서부터 되는 건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자연과학 지능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 네, 여기에서 자연과학 기술에 있어서는 과학적 현상에 민감하고 패턴 의식이 뛰어나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탐험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물로는 파브르, 아문센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식물을 보면 뭐가 뭔지 잘 아시나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 다 했나요? 예, 8개 그래서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언어지능, 두 번째 논리수학지능, 세 번째 공간지능, 네 번째 신체운동지능, 다섯 번째 음악지능, 일곱 내적 성찰지능, 일곱 번째 대인관계지능, 여덟 번째 자연과 과학지능. 여러분 여기 8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나하고 좀 맞는다 생각되어지시나요? 어느 하나는 아닐 수 있어요. 두세 개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있고 또 뭐 조수미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그 노래, 음악성, 그쵸? 그 음악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조수미 씨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다른 지능이 다 좋다고는 못 봐요. 그쵸? 근데 다른 지능 하나가 더 좋아서 그거하고 해서 두세 가지가 그분의 강점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필요한 재능으로 한 가지의 재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중지능 이론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강점 지능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잘하는 사람은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아니면 또 그 부분을 내가 두세 가지의 이 지능을 이용해서 한 가지의 대표적인 거를 꾸준히 해서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음, 그 바닷물이 있죠. 우리가 민물하고 바닷물이 있어요. 그러면 민물하고 바닷물이 있는데 차이는 뭔가요?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 네. 딩동댕 소금이라고 말하죠. 소금물. 민물에는 소금이라는 그 염분이 없어요. 그쵸? 바다에는 소금의 염분이 있어요. 그것이 음, 바다라는 거는 소금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염분이 몇 프로일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분은 뭐 70%, 70%면요, 우리가 바닥에 들어가자마자 절여져요, 절여져. 배추가, 가을에 김장할 때 절여지듯이 절여져요. 70%면 큰일 납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줄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갇혀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 그래서 염도가 높아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도 바닷물에 거기 누워 있으면 둥둥 떠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염도가 높으니까 이제 둥 뜬다는데, 그런데 그 염도가 몇 프로일까? 33에서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염도가 근데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 앞바다에 염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 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강릉 앞바다의 염도는 몇 프로일까요? 다시 찍어 보시면 네, 한 3%,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그래서 신안에 가면 바닷물을 가두어서 말려서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리고 말리고 또 말려서 응축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3, 4%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거죠. 음, 그래서 그 소금으로 소금이 만들어지고 바닷물이구나 썩지 않는 기능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뇌도 우리가 뇌가 100%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도 사용할 수 없고 한 5% 사용하면 많이 사용한대요. 우리의 뇌에 5%를 사용하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도 채 5%를 사용하지 못했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다 잘하라고 해요. 다 잘하라고. 우리 자녀한테 다 잘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키우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내가 잘하는 부분은 무언지 발견하고 그걸 키워야 그 부분에서 직업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거를 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넌 그것도 못해, 넌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돼버려요. 넌 이것도 잘하네. 넌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게 뭐예요? 자꾸 재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는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지능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없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높이고 싶은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는 나의 지능 8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글을 잘 쓰는지, 또 노래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